네, 이전 영상은 혹시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전 영상 제 지금 앞에 놓인 별맥 맥주 리뷰 영상이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이 맥주들을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맥주가 4병이잖아요. 저 혼자 이거를 그냥 원샷으로 때려버리면 재미도 없고 너무 빨리 취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 묵혀놨던 썰이네요. 신천지 행사에서 느꼈던 7가지 징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7가지 징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솔직히 그 7가지 징후를 한 번에 느끼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봐 좀 수치스러운 역사를 공개를 하니까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할게요. 2019년 말에 빨리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코로나, 신천지가 막 퍼뜨리고 다녔죠. 뭔가 그 시국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이렇게 묵혀두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기 같은 거 잘 안 당하고, 다단계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경험을 해본 거니까 나는 그런 종교 관련된 것도 내가 딱 원하는 수준에서 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때는 2019년 12월 25일경이었습니다. 저는 알바 출근하라고 길거리, 신촌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다짜고짜 뭘 내미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날은 제가 크리스마스인데 출근하는 날이기도 했고, 그분의 손을 딱 보니까 장갑도 안 껴져 있고 그 추운 날 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그냥 보기만 했죠. 한참 유행했던 그 뇌지도 그리기 아시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적어드리고 고생이 많으시다 라고 했는데, 대외 활동 같은 하는 단체, 봉사활동하는 단체 이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추후에 연락드려도 되냐 그런 거 일단 X 해놓고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웹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수집차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딱 제가 마침 배우 생활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연기도 해보고 싶고 카메라 앞에도 나서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나서보고 싶은 욕구가 피크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혼자 유튜브나 찍을 걸 뭘 그 웹드라마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제가 저 그 웹드라마 배우 같은 거 관심 있는데 혹시 배역 같은 거 단역이라도 괜찮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연락을 달라. 너무 저희야 좋죠. 저희도 이제 배역을 구하고 있던 차인데요. 그러면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하고 제 연락처를 주고,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었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추후에 연락이 되는데 감독님하고 연락이 됐었어요. 감독님하고 홍대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감독님이 무슨 스케줄이 좀 안 맞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작가 중에 한 분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되게 좋았어요.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웹드라마가 이미 스토리가 짜여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웹드라마 주연을 맡은 배우의 인생과 관련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온 청년인지, 그런 식으로 웹드라마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도 좀 많을 것이고, 평소에 좋아하는 취미, 아니면 내 가치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진짜 드라마를 만드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다 필요한 질문들이었거든요. 제가 워낙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나와주신 작가분도 되게 활발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 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나? 감독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근데 웹드라마하고 별개의 활동인데 저희가 인문학 강의 같은 거를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기도 해요 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인문학 강의를 듣는 다른 조원들도 있고 강사님이 있는데 강의를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조사하고 듣고 그 다른 조원들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관심 준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꺼내주시는 게 다양한 우화들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유행했던 책들,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번 혹시 인찬 씨가 멘토로 참석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여기까지는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시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간 되는지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자리가 끝났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감독님이란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촬영 스케줄도 일정을 조정하면서 그 인문학 강의가 시작되는 첫 주가 온 거죠. 지하철을 타고 경희중앙으로 한 고양, 일산 그쯤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집이 홍대 그쪽이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하고 인터뷰 상담해주셨던 작가님도 있고 처음에 제가 같이 그 막 설문조사했던 그분도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은 이제 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신천지를 느끼게 된 7가지 징후들이 시작됩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폭발하게 된 경위입니다. 우선 들어가서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별거 아닌 특징들입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7가지 징후들이 한 번에 모여지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빠져나와야겠구나.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깊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거나 이 7가지 징후 중에 한 가지라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첫 번째 증거, 별 들어있는 풍선. 그 왜 있잖아요. 그 제가 딱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글바글하고 있는데 그 장식, 그 아나요? 이렇게 투명 풍선에 안에 이렇게 별 반짝이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보통 인문학 강의 장식을 이렇게 하나? 라는 게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앞에 정면을 보니까 조그만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있고 앞에 강단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강단 옆에 이제 성경 글귀가 하나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문학 강의인데 성경 글귀가 보통 그렇게 적혀 있나?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 뭐 국밥집에 밥 먹으러 가더라도 성경 글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인문학 강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자리쯤에 이렇게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앞자리부터 한번 채워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앞자리? 뭐 앞자리 앉아보자 가 세 번째입니다. 보통 앞자리부터 채울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처럼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앞자리에 앉히는 그런 수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수법이 왜 먹혔냐? 네 번째,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주시고 뭐 상품도 주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절대 그런 레크레이션이 있을 때 라는 리액션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는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그냥 뭐 대부분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만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이게 처음일 텐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고 아메리칸식 제스처와 추임새를 넣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네 번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래부터 있는데 조금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앞에 이제 조그만 사탕 같은 게 포장돼 있는 뭐라 그러죠? 비닐 봉투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선물할 때 그 포장하는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뒤를 뒤집어 보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거에는 링컨의 명언이 있었는데요. 옆에 이제 다른 걸 봐도 이제 명언이 적힌 그렇게 스낵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명언이 담긴 게 굳이 뭐 있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지? 라는 생각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그 레크레이션이 다 끝나고 강의를 담당해 주시는 강사분이 한 분 오셨어요. 심리학과를 그때는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자기는 독일의 어디 심리학과를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복수 전공이셨어요. 그분이 뭘까요? 신학을 복수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소개 때 자기는 심리학과 신학을 복수 전공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와 독일에서 심리학? 야 심리학의 성지에서 와 전공을 하셨어? 와 내가 이런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멘토링을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여섯 번째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눈치채실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할 때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보면 물이 흘러 넘치기 전까지는 욕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지 조금 담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엇보다 매몰 비용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 심리학 강의를 듣게 된 게 거의 개강할 때쯤? 그때까지 계속 감독 작가님하고 컨택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몰입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한 채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회들이 먼저 저한테 무엇을 하실래요? 라고 전해지기보다는 웹드라마 저 관심 있는데 자기소개할 때도 저 뭐 인문학 책 같은 거 뭐 이렇게 주로 읽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무슨 일이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강의가 모두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강의는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심리학 전공 지식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심리학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약간 힐링하는 마음. 그날의 강의가 대부분 마무리될 때쯤 그런데 이 강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할 강의 내용이 모두 집대성된, 모두 모인, 모두 적힌 책이 한 권이 있다 라고 화두를 꺼내고 잠시 일시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뒤에서 그때 약간 쎄했어요. 아직 그 무슨 책인지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딱 그때 솔직한 제 심정은 제발 그 책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책은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딱 저는 한마디로 그럴 수 있죠. 저는 전혀 종교를 비하하거나 성경이 뭐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증거들이 그 한 자리에서 합쳐지니까 그동안의 제 노력이 모두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 있다가는 제가 저를 너무 합리화할 것 같아서요. 나오는데 당연히 그 설문조사 해주셨던 분 작가분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왜 갑자기 가시냐 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 자리에 저는 못 있을 것 같다 라고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순간에도 그래도 이 강의는 내가 못 듣더라도 웹드라마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어떻게든 그 웹드라마 촬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정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것만 정말 따로 관련이 있는 거라면 어떻게 이 촬영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이미 다 안 됐는데 이거라도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그 전에는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뭐 제가 더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더 이상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포교 활동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비 종교, 뭐 신천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간단하게 설문조사만 피하면 아니면 길에 붙들고 잡는 것만 내가 뿌리치고 갈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간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한번 드리고 제 부끄러운 과거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술 마셔볼 겸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조금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남은 술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 술들과 함께 그 씁쓸함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와 함께한 술은 별맥 양조장에서 나온 석빙고 싱싱별맥 동궁과월지 카카오 스타트 맥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도 여럿이도 취향대로 취하자 인천바 시간과 이어서 하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